먼저 제 개인적인 일로 여러분을 며칠 뵙지 못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은 소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새로운 정권에 대해서 비난을 자제하죠. 그 기간을 100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트럼프가 공화당 출신이지만 민주당의 기관지에 가까운 정치성을 보이고 있는 신문이 뉴욕 타임즈, 워싱턴 타임즈인데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CNN 방송, NBC 등도 트럼프의 임기 초반 허니문 기간에는 지지를 했던 반대를 했던 간에 비판을 자제한다. 이것을 정치적인 예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경우는 좀 다르지요. 특히 재판에 관련해서는 정말 다르고 엄격합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그러잖아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회가 민주당 손아귀에 넘어가 있고 그리고 정부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로 새롭게 들어서게 되는데 남은 곳이 삼권 분립의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법부 안에서도 우리 법이라든가 국제법 등 좌편향 판사들이 이재명 감싸기에 재판을 벌여왔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바로 대선 전 때에 했어야 할 5월 15일 재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파기환송으로 서울 고법으로 넘긴 바 있었죠. 그러니까 서울 고법에서는 5월 15일 재판을 열겠다. 그것도 2시에 시간까지 명시를 한 바 있었는데 이 공직선거법 재판부 6월 18일로 연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선거의 공정성 그리고 선거의 공평성을 위한다 이런 이유를 들지 않았었습니까? 법원은 이 자체가 공정성과 공평성을 잃은 발언을 했다. 그래서 적잖은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선거를 제대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치르려고 한다라면은 피고인 당사자를 선거 전에 공정하게 처리를 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법원이 주장하고 있는 공정성과 공평성에 맞는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하자가 있다, 흠결이 있다, 범죄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선거를 할 수가 있을까? 애초부터 선거판에 발 자체를 들여놓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 것이 사법부가 했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공정과 공평 아니겠습니까? 사법부도 이제 이재명에게 허니문 기간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다가온 6월 18일 재판을 연기하겠다 엊그제 밝혔습니다. 그럼 언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인가? 신문 방송들은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허니문 기간을 적용해서 정부 자체 공격을 비난을 자제하지만 사법부의 재판은 좀 다르지요. 사법부는 허니문 기간이라는 말 자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의 허니문 기간이라는 말 자체가 허용될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연기해서는 안 되는 재판을 선거라는 이유를 대면서 연기를 하더니 또다시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연기를 하겠다. 추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 대해서 한동훈이 사법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동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사법부 역사의 큰 오점이다. 이렇게 화두를 시작했었는데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의 형사 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이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이재원 부장판사는 앞으로 일주일 후 6월 18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 공판 일정을 연기하겠다. 그리고 추후에 지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이유를 한동훈이 지적하고 있는 헌법 84조를 들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서울고법 형사 7부에 사건을 배당했었고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에 5월 15일 2시에 첫 재판을 열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파기환송 재판부가 선거운동의 기회보장을 이유로 당시에 이재명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18일로 연기를 했었다가 추후로 재판 일정을 잡겠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한동훈은 이에 대해서 헌법에서도 반할 뿐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이재명의 사건을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런 일을 벌려서는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충고 아닌 비판까지 했습니다.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라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동훈의 법적인 양심, 소신을 밝혔습니다. 저는 100번 옳은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사법부의 의지입니다.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함께 삼권 분립의 한 축이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눈치를 보여야 할 그런 사법부는 결코 아닌데 과거의 김명수의 사법부가 아니고 조희대 사법, 아직도 김명수의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법부는 말 그대로 정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법 논리, 법 조문만 바라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에 세워진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뜨거나 감고 있거나 공정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손에 칼을 잡고 있는데 엄격하게 법 논리를 적용하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형평저울, 평형저울을 들고 있으니까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그것이 말하는 그대로 공정과 공평을 주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정의 여신상을 매일 바라보고 있는 법원의 판사들이 법논리상 양심적으로 재판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이재명을 끄집어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간다라는 오해를 받을 필요는 결코 없다. 사법부에는 허니문 기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왜 정권의 허니문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런 눈치를 보여야 하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조희대 사법부는 이재명 정권에게 허니문 기간을 주지 않았으리라. 또 주어도 안 된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서울 고법의 추후 재판 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나라가 정말 바로 서기를 우리 모두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역사는 훗날 이런 재판 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 두려운 생각마저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